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김수열입니다. 네,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주 AS와 새로운 도전 상한가, 전략주 제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도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해 주시는 단타장인 전문가는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털 사이트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작년이었네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뵙다가 처음 스튜디오에서 함께 방송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좀 시청자분들께 새해 각오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22년이 지나고 또 토끼띠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21년도 후반부부터 이제 22년도까지는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사이클이 3년 주기로 한번 좀 돌아갑니다. 일단 하락기가 굉장히 길어요. 뭐 한 2년 정도, 그리고 상승기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평균 3년 사이클인데 이 3년에서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2년 연속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의 끝물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항상 패닉으로 마무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 패닉까지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연초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증시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아마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좀 패닉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 패닉을 보여줄 만한 명분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는 타이틀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반적으로 증시의 하락 방점을 찍는 게 거의 뭐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이클상 과연 이제 투자자의 심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증시를 예측할 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미래를 맞추려고 하십니다.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가 미래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안다면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우리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제 썰전 통해서도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우리가 향후 어떠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또 1시간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올라갈 것이다,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언제냐, 어디냐의 문제는 신도 못 맞춥니다. 신은 맞출 수 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치를 오늘 저와 함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저와 함께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올해 1년 전략 저와 함께 짜 나가시면 수익도 무리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수익률 내는 방법, 현재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단타 장인님과 올해도 수익률 내는 성공 투자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단타 장인님과 함께할 주식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시티은행 측에서 내년 경기 침체 후, 2023년 경기 침체 후 2024년 회복이라는 이유 말로 피벗의 전환점이라는 주제 첫 번째 주제이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12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3개월 연속 경기 위축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감염 급증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경기 침체 후에 그래도 다행인 건 2024년은 회복이다라는 전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24년 정도부터 회복을 한다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실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부터 좀 마음 같아서 내일부터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좀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너무 우려를 많이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증시가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진다,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떨어지는 칼날이 있고 나서 바닥을 형성한 후 반등을 주는 시점에선 여러분들이 그 오르는 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잘 벌고 있고 돈을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앞으로 더 잘 벌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면 지금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그다지 겁을 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좋은 회사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너무 비싸다면 좋은 주식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펜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100원에 판다 그러면 100원도 비싸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또 펜 잘 만드는 일제 펜이기 때문에 100원이면 좀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100원에 여러분들에게 판다 그러면 저렴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노트북을 제가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비싼데 쓰던 건데 100만 원까지 받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가격이 지금 저렴하다면 증시를 생각하지 말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만 원 갈 주식을 5만 원에 매수했는데 2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함께 좀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우리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좀 소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올해까지 이제 침체가 마무리되고 24년도부터 회복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증시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조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시기상으로도 1년 6개월 정도의 하락이 끝났고 올해 연초까지 만약에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분위기 봐서는 1월 첫 거래일부터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계속 하락이 나오면 뭐 이달 말까지 계속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연초까지 하락한다라는 가정을 세워보면 2년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분들이 인하하기 전에 이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부터 아마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될 텐데 다시 피벗, 다시 말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판단할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은 먼저 선제적인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패닉스러운 급락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우리가 금리 인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하는 패닉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나 뭐 동결하는 시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증시 패닉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가 여러분들 가장 이제 좋은 기회다. 그때는
여러분들 뒤를 바라보지 말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빨리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거든요. 그래서 보상도 조금 빨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른 나라보다 패닉 급락이 오히려 빨리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시 급락이 나오는 거를 기대해야 된다니 좀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는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빨리 급락했다가 이제 상승장으로 돌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의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는 패닉 급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하는 금리 인하가 언제쯤 나올지 그 전에 먼저 동결을 하기 시작할 텐데 패닉 급락과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의 이 패닉 심리 상태와 함께 좀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위치는 시장이 쭉 떨어지고 있을 때 패닉 전 하락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닉이 나오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닉 직전 단계 정도까지는 왔다.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마시고 지금 벌고 있는 돈이나 앞으로 벌 돈에 비해서 지금 저렴한 가격의 주식이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시장 예측하지 말고 매수를 하면서 계속 주워 담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시장의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저렴하면 역시나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증시 사이클이 빠른 만큼 침체가 와도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즉 금리 동결 인하 시점이 새로운 공격적인 투자의 시점인 만큼 이 점 투자하는 데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썰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3개월 동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네, 상황은 그쵸. 아니거든요. 코로나 환자도 확 폭증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네. 이런 상황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뭐 다른 외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방을 하기로 했고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네. 지금 딱 그 직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23년 연초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돈을 벌 수 있는 탈출구를 찾으셔야 하는데 그게 저는 연초에는 중국 소비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산업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경기를 타는 섹터다 보니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경기가 안 좋고 수출도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이 소비에 관한 진작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내수 소비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자국 국내 국민들의 이제 소비 수준은 이제 실질 소득이 워낙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져서 실제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옛날에는 10,000원 가지고 뭐 식사 뭐 두세 끼 해결했는데 이제 한 끼 해결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10,000원 가지고 한 끼 해결 못하는 데도 많죠, 식당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 수준이 굉장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해야 되는데 자국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 수준보다 월등히 많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일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갈 때 가까운 데로 갈 때는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교로 여행 갈 때 한국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모두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급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많이 이제 위축이 되실 거예요. 리오프닝주 찍어도 되나?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찍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리오프닝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리오프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하기 전에 개방을 못하게끔 하고 계속 이제 압박을 넣고 규제를 하고 통제를 했을 때는 당연히 코로나가 확산이 잘 안 되죠. 상대적으로. 아예 풀어버리는 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백지 시위도 하고 그만 통제해라 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런 완화 조치에서 다시 통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의 시위를 통해서 완화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통제로 돌린다? 그러면은 정권 유지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낄 거기 때문에 완화 기조를 쭉 이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화했으니까 코로나가 한 번은 쭉 휩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많이 올랐죠. 경남제약도 많이 올랐고 갖가지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습니다. 해열제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요. 뭐 진통제라든지.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면서 동시에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떨어졌어요. 이건 저가 매수 기회인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계속 갈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전염 가능성도 높고 전부 다 이제 리오프닝 가능성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대 흐름을 역행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중국이 좀 오히려 뒤처진 거죠.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그럼 이런 점을 따졌을 때 리오프닝 주식을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지금 상승 직전의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찬스고 올해 연초에는 기댈 게 중국 소비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리오프닝 주식을 저가에 좀 담으셔서 이거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음 주 되면 제가 지금 아마 예측을 하나 내드리자면 다음 주 안에 또 리오프닝 관련 주 다시 올라갑니다. 아마 1, 2주 안에 금방 급변할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오래 갈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놓고 보시면 올해 한 1월, 2월 정도 담는다 생각하면 3월 안에는 이제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간을 두고 잡고 보시고 2023년에 이제 상반기에는 결국 중국 소비에 우리가 가장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죠. 경기 순환 사이클을 많이 타는 종목들.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급격하게 저렴해지는 종목들. 경기 순환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주에 해당되는 건설이나 건설기계, 요새 뭐 망한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도 투자하기 무섭잖아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망한다 할 때가 엄청 기회예요. 망하는 기업만 아니면 생존 기업들이 더 큰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순환주들 요새 뭐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생존 기업에 집중하는 게 키포인트다. 근데 그건 이제 좀 나중 얘기니까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중국 소비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상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연초 상반기에 탈출구는 중국 소비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국 내 국민 소비가 좀 얼어붙은 만큼 역시나 중국 소비에 기댈 수밖에 없고 또 오늘의 낙폭은 이런 리오프닝을 위한 예방주사였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무료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나가는 화면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종목과 시장에 대한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 썰전 정리해봤고요. 전문가님이 9시에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공략해야 되는 게 계속 네. 중국 소비주다 제가 강조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 소비주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이번 1분기 3월까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기를 나눌 때 3월 3달씩 끊으니까 이번 3월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될지 3개월 전략, 수익 전략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2022년도까지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지금은 투자해야 될 루트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딱 명확하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명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또 리스크랑 그리고 수익 전략을 같이 짜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리스크와 이제 기대 수익 사이에서 잘 이거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기니만큼 내가 이만큼 리스크를 감당했으면 최소한 이거 이상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 기대 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중국 수업 위주 통해서 23년 1분기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과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단타 장인님은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리스크와 함께 수익 전략까지 짜주시고요. 또 종목까지 제시해준다고 하시니까요. 방송 이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단타 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주식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매수가는 19,500원이고요. 비중 15%. 오늘 종가 대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1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전문가님 한국전력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한국전력 오늘 보니까 저 지금 봤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한국전력이 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잠깐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전기요금 인상폭 기대 네. 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뜨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제 기대보다 좀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떨어졌다라는 이유가 이제 나와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한전이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한전이 적자가 심한 이유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좀 정치적인 것도 많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서민 물가를 또 좌지우지하는 주요한 게 또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 내가 임기하고 있을 때는 올리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단타장인 대통령이 이제 딱 집권을 해가지고 정책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서 전기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들죠. 뻔히 보여요. 전기세, 가스비 인상한다 그러면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벌써 천리박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올리고 싶겠습니까? 올리기가 싫어요. 근데 이게 뭐 올리기 싫다고 안 올릴 수 있는 단계입니까? 그럼 못하는 거거든요. 뭐 땅 파서 이제 전기 파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에너지가 극히 희소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을 보시게 되면 이 전기세를 인상을 해야 한전 적자가 줄어요. 근데 전기세를 인상하긴 하는데 극히 일부분만 인상한 거죠. 사실 더 올려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불편한 소리니까. 전기세 인상하는 거를 그럼 뭐 원하는 거냐 단타장이 이러실 수 있는데 올려야죠.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네, 뭐 가격이 올랐는데 올려야죠. 그래야지 뭐 한국전력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한다지만 이러다가 이거 망합니다. 기업이. 그럼 한전 투자한 주주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그 도매로 전기를 파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도 S&P 상한제라 그래가지고 얼마 가격 이상으로는 전기 도매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지금 156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60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전기가. 근데 이걸 150원 이상으로는 도매가로 못 팔게 하니까 완전히 지금 그 도매 파는 기업들도 심지어 그 기업들은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인데 사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세를 더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안 그러면 이거 한전은 오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결국 올릴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기업이 망하게 둔다? 그럼 결국 사기업으로 가면 뭐 가격을 낮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결국 어쨌든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미루냐의 문제죠. 아마 이번 정권도 최대한 미룰 거예요. 전기세 인상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조금씩 올리려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였죠? 전기세 인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적자폭이 감소될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상을 적게 하니까 급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S&P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3달 연속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부터 시행해가지고 2월까지 한번 또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3월 정도에 한번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이탈할 정도의 급락이 아니라면은 한 3월 정도까지 기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연기금 물량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한국전력 하면 공기업이니까 좀 쉽게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기업이잖아요. 망할 것 같으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어느 정도 좀 조치를 취할 걸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만큼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뭐 손절을 하기보단 그래도 적자가 크긴 하지만 3월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보시라. 3월 정도에 한번 또 뭔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정도로 일단 단기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사실 이 가격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3월 달에 또 어떤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을 주는지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때 또 3월 가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 나오는지 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소식으로 좀 적자 폭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저점 이탈의 급락이 아니면 올 3월까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의견 주시면서 25,000 목표가 제시해 주시고 손절은 전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일약품입니다. 매수가 27,85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 오늘 제일약품 좀 올랐습니다. 6% 가깝게 올랐는데 제일약품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매수가가 얼마인지 다시 알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27,850원입니다. 27,850원이요. 네. 거의 28,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고점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매수하셨을 때도 고점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쭉 보니까 매수하신 시점을 딱 따져봤을 때 그다지 고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아유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떨어진 게 문제죠. 그래서 아마 이때 매수하실 때 정도에는 꽤나 이제 낮은 가격인데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증시가 이제 작년 내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증시 따라서 계속 우하향 추세를 보여줬던 것 같고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긴 장기 하락세를 보여주더라도 한 큐에 이제 주가 급등을 날리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뭐 두세 달 안에 또 급등 랠리가 바로 나와주기도 합니다. 수직 상승하는 대표적인 섹터죠. 그래서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최근 거래량을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약이나 해열제 이런 뭐 코로나 진단키트 이런 쪽이 아니어도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라 순환매도 돌고 있어서 제일약품이 뭐 이제 27,000 지금 뭐 한 800원? 네. 요 정도 매수가 부근까지는 기대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한 3만 원 부근까지 저는 그 이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9,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19,000원 급등하면서 여기 지지라인 받쳐준 자리거든요. 여기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위로 한 3만 원 구간까지 조금 침착하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전체적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기대할 수 있고 2차 목표가로는 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9,000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가는 13,750원, 비중은 10%인데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 비료 쪽으로 네. 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카나리아 바이오로.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 쪽으로 선회를 하긴 했지만 비료 사료 이슈로 엄청나게 급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이제 시세를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줬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 저 때라도 들어갈 걸이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세요. 아, 저 때라도 들어갈 걸. 저렇게 올라가기 전에라도 들어갈 걸. 이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3,000원대였어요. 채 4,000원도 되지가 않았었는데 이 4,000원짜리 종목이 5만 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4,000원짜리가 이제 5만 원을 갔으면은 지금 10배를 넘게 간 건데 한 15배 갔나요? 네, 뭐 한 3,000 얼마에서 갔으면은 거의 한 20배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딱 계산이 돌아가죠. 그러면은 한 1억만 넣었어도 한 20억 벌었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벌써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회 주면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이때도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때 못 들어간 게 자꾸 미련이 남거든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뒷파동에 이제 물리죠. 제일 안 좋은 게 상승이 너무 강하게 나온 막 10배, 뭐 20배 이렇게 나온 종목들 있죠. 뭐 2배, 3배도 강한데 10배, 20배 나온 종목들은 뒷파동을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 뒷파동을 잡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좋은 기업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뒷파동을 노리는 차트는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모르는 뭐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기업 내부적인 뭐 내용을 알고 있다거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신 게 있다라면 그렇다라면은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아쉬워서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한 거라면 종목 교체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10,00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잡아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는 기술적 관점으로 좀 권장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나 갈아타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채택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과 또 커피까지 모두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아난티입니다. 12월 15일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6,500원이고요. 오늘 보면 오늘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10월 이후로는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난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장기적으로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금강산 네.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이게 돈이 안 되는 걸 알은 거죠. 그쵸. 예, 북한에서 말을 잘 안 들어먹는다. 이거 이제 깨달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희망 고문이다. 북한이랑 뭐 해보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금강산 사업 접었습니다. 네. 그래서 돈 까먹는 사업 이제 접고 이제 돈 되는 사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도 너무 많이 개선이 좋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골프 리조트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탑급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골프 좀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난티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골프를 잘 알진 못하지만 명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 리조트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조트 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가 휴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도
부산 바다보러 한번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아난티 숙소를 이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가족 단위로 정말 많이 예약을 해주시는 숙소가 또 아난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리조트 사업의 확장 개념으로 최근에 이제 강남에도 또 호캉스가 많이 유행을 했죠. 코로나 팬데믹이 좀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아난티가 강남에도 아난티 강남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또 이제 신설을 하기도 했고요. 뭐니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격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상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실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매집을 해나가셔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중국 리오프닝으로 보면서 중국인들이 와서 골프 리조트까지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리조트 쪽에는 많이 숙소에 묵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서 강남에 묵을 때 아난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부산 쪽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서 또 아난티에 묵을 수도 있고요. 다른 좋은 호텔들 많은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호텔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좋은 호텔들 있죠. 거의 대부분 국내 기업이 아니에요. 뭐 포시즌스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메리어트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제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점을 해 있는 거지 국내 상장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아니다 보니 국내에서 호텔 리조트로 여러분들이 볼 만한 기업이 딱 아난티랑 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좀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써주고 가서 수혜를 볼 만한 국내 주식에서는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아난티 정도를 보시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적자 사업을 접고 그리고 돈 되는 리조트 호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턴어라운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아까도 피벗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점 찍고 떨어진 피벗이 아니라 저점 딛고 올라가는 피벗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너무 메리트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아난티는 꼭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매집을 지속적으로 해가시라. 지금 너무 저렴한 가격 구간이니까 가격 혹시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매집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난티에 대해서 저점을 딛는 피벗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국내 상장 호텔 리조트 기업으로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재무상으로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가격에서도 역시나 매수 유의한 구간이다라고 AS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효성 TNC입니다. 매수가는 36만 8천 원, 12월 15일에 들어간 종목인데요. 오늘 또 역시나 좀 시장 안 좋은 만큼 조정을 받았습니다. 32만 9,500원인데 효성 TNC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네.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네. 막 이렇게 리오프닝을 드리긴 했는데 네. 굉장히 막 수혜를 보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좀 막 미미하게. 직접 네. 수혜까지는 아닌 그런 이제 기업인데 네. 또 한류 열풍이 한번 만약에 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요새는 또 패션 쪽도 많이 그쵸. 좀 따라하려고 하는 네.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한류 열풍이 불 때 코스메틱 쪽에서 엄청난 소비를 그쵸. 했다면 네. 이제 이번 한류가 불 때는 패션 쪽에서 한번 강한 바람이 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화장품에서 패션으로 좀 이동을 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효성 TNC가 중국인들에게도 판매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이제 소재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효성 TNC 과거에 투자할 때도 이제 레깅스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서 뭐 요새 많이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이 뭐 과거엔 요가였는데 요새는 필라테스 쪽을 많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뭐 필라테스를 할 때 입는 운동복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헬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분들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체형 보정이 되는지 제가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레깅스 같은 것들 뭐 브랜드 같은 경우 제시믹스나 이런 브랜드들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소재를 거의 대부분 효성 TNC에서 만드는 소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재의 거의 대부분을 많이 이제 또 장악을 하고 있는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최근 트렌드 자체가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 과거처럼 이제 뭐 의류 브랜드 한번 유행이 불 때 이런 타이즈는 아니죠. 네. 레깅스 이런 네. 이제 그 필라테스 복장 같은 뭐라고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런 네. 신소재 의상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막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저런 거 너무 이제 몸매 드러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요새 젊은 분들은 다 좋아하니까요. 이제 뭐 트렌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서 입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돈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성 TNC 쪽에서 충분히 이제 바람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고, 제가 뒷파동을 노리지 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또 이제 대세 상승 보여주고 네, 한번 이제 하락한 효성 TNC를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네. 또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좀 괜찮은 기업이라 좀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박스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소비가 화장품에서 패션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레깅스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효성 TNC 추세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나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매수일은 12월 20일이고요. 매수가 13,150원.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상승 구간에 있는데 피플바이오는 어떻게 AS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빠진 종목이 네, 뭐 거의 그러니까요. 없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피플바이오는 일봉상 20선 이탈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저는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0선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좀 매도 구간을 잡으셔도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홀딩을 하셔서 20선 이탈할 때 한 반매도 정도 하시고 60선 이탈하면 전략 매도 전략을 이제 노려보시면서 한번 홀딩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피플바이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주 AS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일단 뭐 지난 공개 방송들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네.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얘기한 건데 네. 뭐 청당 글로벌이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최근에 좀 드린 종목들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뭐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머쓱한 상황인데 뭐 크게 우려는 하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청당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청당 글로벌은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리오프닝으로 드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과 친환경 모멘텀을 보시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때는 오히려 담는 전략을 유지하시고, 지금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세 하락이 오늘은 일단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매 전략이나 매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홀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오늘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는지까지 잡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빠짐없이 오셔서 추천주도 받아가시고 지난 종목들 대응도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강의가 진행되고요. 또 종목까지 제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단타장인 전문가님 사진 아래 방송 입장할 수 있는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 또 저희 방송 후반부에 이제 전략주 제시 힌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순서 도전 상한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도전 상한가 어떤 종목을 준비해주셨을지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네. 뭘까요? 일단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네. 최근에 좀 잡기가 부담스러운 종목이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눌림목 나오면 잡아야지 했는데 오늘 마침 다행이죠. 시장이 떨어져준 덕분에 네.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질 때보다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딱 마침 눌림목이 나오길래 내일이나 모레까지 뭐 아니면 이번 주까지 계속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결국에 오를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여행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행을 막 가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직전 단계잖아요. 여행을 엄청나게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막 퍼진 단계니까.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엄청 확산됐다가 이게 이제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번 확산 다 됐다가 이제 일본 여행 막 우후죽순 가듯이 이제 중국도 이번 모멘텀이 끝나면 한국으로 막 열심히 여행을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온 여행주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한 11월부터 12월까지 한 2달 동안 계속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마침 눌림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구간, 말 그대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하셔야 코로나 확산이 한번 싹 썰물처럼 이제 갔다가 밀물처럼 왔다 썰물로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중국 여행이 본격화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눌림목이 나오는 차트 보이시죠?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이번 주 계속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눌림목 주고 올해 초에 계속 이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여행 본격화할 테니까요. 절호의 눌림목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은 리오프닝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2022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위가 되면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2022년 정도 그리고 23년 초반부까지 조금 이제 매를 먼저 맞고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 여행 관련주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의 상황에서 공략할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전략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장인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로는 먼저 6글자이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로 여행 섹터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상승 추세라서 그동안 좀 잡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눌림목이 나온 만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역시나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공개 방송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또 네,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네, 그렇죠. 네. 뭐 리오프닝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 대한 공포가 지금 많이 존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방송 초반에 패닉에 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급락에 대한 얘기도 했기 때문에 급락하고 패닉이 올 수도 있다면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벗어나게 되면 예외 없이 모두 다 같이 하락하거나 모두 다 같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만 주식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추세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한번 이제 타기 시작한 종목, 소수의 종목은 오히려 급등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 비해서 개별성을 굉장히 많이 띠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셔야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여러분들이 안 사고 계시면 하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있다면 가장 매수하기에 좋은 적기는 지금 그 종목을 발견한 그 순간 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당장 공략해야 하는 이유와 당장 공략할 그 종목 공개 방송에서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이 여행주 오늘 오셔서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곧 이어 잠시 후 9시 단타장인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을 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조금만 화면 내리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과 함께 밑에 방송 참여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제시해드렸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 보내주셔도 좋고요. 나오고 있는 화면 QR코드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